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4월 4일 일요일 SCM 생명과학의 기업적인 내용과 한 주간의 기술적인 주가 위치에 대해서 식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유전자 세포 기업의 글로벌에서의 부각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최근에는 SK라든지 또 국내의 HLB라든지 이렇게 그러한 기업들이 프랑스에서의 이런 세포 치료 C 또는 CMO 기업들을 인수하고 지분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티 치료에 대한 그러한 기반인 것도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근본적인 항암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것은 유전자 세포가 아닌가 저는 과학자로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30일에 SCM 생명과학에 이병건 대표가 IR을 하고 2대1리에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뮨은 다 아시겠고요. 제넥신과 SCM 생명과학이 지분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인수한 기업이지요. 합작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이뮨은 나스닥 시장에서 3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비단 허울이 아닙니다. 동종의 경쟁사인 알로젠이 시가총액 상장을 2019년도에 하면서 2조 원에 하면서 현재 6조 원을 찍었다가 나스닥 시장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원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나스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네오이뮨텍이라는 그러한 미국 기업이 국내에 코스닥에 상장한 것이 사실은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면역세포 치료제와 관련 나스닥 시장에서 길리어드, 카이트가 13조 원의 현재 시가총액이고요. 주노가 10조 원의 인수합병 등 대규모 M&A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 기업이고요. 카이트와 주노는 바로 자가면역 세포치료이죠. 그리고 경쟁사인 알로제는 동종, 건강한 사람의 제대혈을 이용한 동종의 면역세포로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현재 나스닥에서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잘해봐야 1조 원 정도인데 나스닥으로 가면 2조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은 나스닥이 훨씬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SCM 생명과학을 이끄는 이병건 대표는 지난 3월 30일 2대1와의 인터뷰에서 코이뮨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2019년 제넥신과 공동으로 현재 의장은 이병건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고요. 미국의 바이오벤처 아르고스 테라퓨틱스를 인수해서 미국 현지 합작법인 코이뮨을 설립했고,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이탈리아의 포뮬라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죠. 코이뮨은 면역세포 치료 중 가장 주목받는 카티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특히 카티 세포 기반의 면역 강암제는 카키 CD19는 임상 1, 2상을 통해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임상에서 기존의 치료 대비보다는 뛰어난 효과를 입증한 상황입니다. 이런 카킥의 CD19는요, 기존의 카티의 단점을 해결할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임상 2상 2022년 말경에 카킥 CD19는 임상 2상을 완료한 데이터를 가지고 2023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이미 전문가도 영입한 나스닥 상장의 전문가도 이미 영입한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특히 카티세포 기반 면역 강음제 카킥 CD19는 임상 1, 2상을 통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임상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고, 여기에 우수한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CGMP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바로 미국 기업인 네오이뮨텍과 CDMO 디벨롭먼트 개발까지 함께 이렇게 MOU를 맺은 상황에 있고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카티세포 치료제 시장은 2017년대에 약 815억 원, 연평균 53.9%를 성장해서 2028년대는 9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병건 대표는 카티 치료제는 글로벌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이다. 국내 증시보다 나스닥 상장이 유리한 이유라면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코이뮤는 설립 당시부터 나스닥 시장이 맞다고 판단해 상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MO 현재를 또 코이민에서 CGMP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CMO는 연평균 25%의 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에서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을 가장 관심받고 있는데, 3월 5일 날에 아시다시피 노바티스의 킴리아 꿈의 항암제라고 해서 5조 원 이상의 국내가 승인이 됐고, 현재 그 연구진들이 그 베리스모라는 기업에를 투자를 합니다. 킴리아 개발자들이 주축이 돼서 미국 펜실바니아의 의과대학 내에 설립한 생명공학 회사가 베리스모인데, 우리나라의 HLB가 10%, HLB 제약의 20%, 30%를 투자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베리스모라는 기업도 기존의 카티 치료제를 대비해서 효과나 확장성, 안정성 등에서 한층 진보된 마치 코이뮨 포뮬라의 더욱더 기존의 카티의 단점을 해결할 치료제로서 이것도 키르카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베리스모에서 이렇게 HLB라든지 또는 국내의 SK가 프랑스의 유전자 세포 기업을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는 것이 글로벌에서 점차적으로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들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 흐름으로 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세포 치료, 세포 전문 기업들의 성장에 두각을 보이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 대표가 이 기사에서 나스닥 상장을 위한 현지화 전략에 주력하고 있고, 그는 현재 코이뮨 임직원들이 40명 정도나 된다고 그러네요. 100% 미국 현지인이고 핵심 보드진과 연구진은 대부분 글로벌 제약사 출신이다. 코이뮨의 또 장점이 CGMP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우수성, 그리고 CGMP의 소프트웨어에 돈 두고도 살 수 없는 데이터들이 많다는 것이죠. 미국 바이오벤처의 경우 경영진이나 연구진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거처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르고스 시절부터 함께한 코이뮨 경영진은 15년 이상 장기 근무자들이 많다. 이러한 점들이 나스닥 상장 시 크게 어필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병건 대표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어 또 이병건 대표는 나스닥은 사실 상장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진행 중인 임상이 진척이 되고 아시아 임상 등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입질이 올 것이다. 다만 기업 가치가 경쟁사 수준인 5에서 6조 원에 달한다면 M&A보다는 신약을 빨리 만들어 회사를 더욱 키울 계획도 있다. 어떤 방향이 좋을지 판단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병건 대표께서는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도 활발한 나스닥의 도전을 이렇게 주문했는데 현재 중국의 바이오텍의 경우 이미 많이 나스닥에 진출해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 쿠팡이 좀 상장하면서 핫해졌죠. 국내 기업들의 나스닥 도전이 더욱 활성화돼야 하겠고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다. 2년 후 2023, 4년부터는 국내 K바이오가 글로벌에서 저는 정착되기를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SCM 생명과학에 전화를 걸어서 30일 날 이병건 대표가 준비한 그런 IR 자료들이 너무 좋아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 좋은 자료를 유튜브나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답변이 전화를 직접 주셨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현재 그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소통하는 기업이고 그런 것을 대단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는 현재 그 채널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IR을 할 때 잠깐 빌리는 상황이라서 그곳에 IR의 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점 또 죄송하다 전화를 제가 받았고 또 현재 그 홈페이지에서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렇게 직접 전화를 좀 걱정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정말 그 주식 담당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 역시 장기 투자를 해서 잠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IR 자료가 있으면 전부 그냥 보통 사무실에 있는 컬러 프린트가 아니라 인쇄소에 있는 자료를 그 IR의 PDF 파일을 가지고 가서 인쇄소에 가서 직접 요것은 예전 것이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깨끗한 컬러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기사에 나온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노트 정리하고 이런 부분 사실 제가 좋아합니다. 좋은 기업의 IR 자료는 전부 다 이렇게 컬러 프린트를 해서 제본을 하고 항시 수시로 그 사이사이에 간지를 끼워서 좋은 내용, 기업에서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큰 기대를 하면서 이런 즐거움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는 주린이 분들께서 지난해 동학개미라 그래가지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투자하는 종목들을 연구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소개하고자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자랑질 삼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장기 투자하고 저는 최근 이제 앞으로 SCM 같은 경우는 2년 반 정도라고 한다면 2년 반이면은 2022년에 6, 7개월 하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코이민에서 하는 각 킥에 대한 임상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2023년 정도에 이렇게 하겠죠. 아니군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내년 2022년, 2023년, 네. 충분히 나스닥에 상장할 때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2년 반 정도 휴대폰의 약정이 이렇게 바뀔 쯤만 정도가 된다라면 글로벌에서의 시장에서의 이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희귀의약품 지정 개발 단계 그래서 어느 정도 임상 이상을 마치면서 판매 전략이라든지 조건부 판매 승인이라든지 또는 나스닥에서의 코이민의 상장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재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일신우일신한 주가의 모습을 기대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잠시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요 IR에서의 말씀하셨던 분, 주린이 분들께서는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서 크게 확대를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내피셜 하지 않고 기업에서 보이는 그대로 같이 한번 조금씩 영상에서 담으면서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 주간을 보게 되면 지난 1월부터 이렇게 6만 원대에서 큰 가격이 하락이 됐는데요. 이쪽 거래량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4만 5천 원대부터는 거래량이 형편없이 없으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3만 1,000원대까지를 가고 다시 상승하면서 눌러주는 이런 걸 진정한 쌍바닥이라고 그럽니다. 보통은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 조정할 때 다시 이렇게 전저점까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점의 형성이 이 바닥권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의 힘이 좀 더 매도의 힘보다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수의 강도가 누구였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외국인이었죠. 외국인 현재 이 가격 조정 때 지속 주어 담아서 8%대까지의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96만 1000주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의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살 때는 많이 팔 때는 적게 팔았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고 적게 팔고 23,000주, 38,000주, 5,000주 매도 이렇게 8,800주 매수, 1,300주 매도 5,500주 이렇게 사고 3,500주 매도 16,900주, 17,000주를 사고 5,500, 5,600주를 팔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대단한 기업이면 저는 확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렇게 저점 이렇게 쌍바닥에서 돌리게 되고 38,000원 4만원 정도도 이제 3월이 되면 마무리를 되고요. 4월부터는 좀 더 봄 기운과 함께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그런 거 저는 사실 개의치가 않습니다. 자체만으로도 모든 임상은 공개 자료로 그리고 3개월마다 소통하는 기업 2,000여 개 20몇 년간 하면서 그런 기업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기업 SCM생명과학 이제 상장된 지 10개월 정도가 9개월 정도가 되네요. 지난해 6월 18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대략 9개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내기에서 조금 벗어난 그래서 거래량도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떠날 사람 많이 떠나실 수도 있고요. 많이 이 위점에서 이렇게 지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최소한 올 2년 정도만 보유하게 되면 상당한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주가의 모습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봉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주봉 한번 볼까요? 2021년 1월에 이렇게 가격이 6만원 터치를 하면서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이 형편이 없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러한 과정들은 그렇게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 10년, 15년, 20년 하신 분들은 학습 효과로 아실 수가 있고요. 누구나 다 이 기업을 연구하다 보면은 놀랄 만한 사실은 어느 정도 저는 90% 이상의 기업 분석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놀라움으로 이렇게 이러한 기업이 시가총액 아직 4천억대야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주가도 상당히 적점에 위치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적에 큰 거래량을 동반했고 이렇게 45,000원 이상에서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대단히 적은 거래량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3월이 지났으니 월봉의 모습도 이렇게 떨어질 때는 대단히 의미가 없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이제 월봉의 4월봉의 시작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마 상장된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이격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토피는 올해 내년 초 정도 임상 예상이 완료된다라면 중간 정도 발표가 대략 8, 9월 정도라면 7월 정도부터는 의미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6개의 파이프라인 6월 이병건 대표께서 6월 20 며칠에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가 있다라고 하고 충분히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주봉에서의 거래량 또는 이렇게 나스닥으로서의 코이면 상장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 그 기업의 흐름 소통하는 기업 등등등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다. 다만 일봉상에서 주가는 아직 상승의 초입에 있다라고 하는 정도 차트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락 상승하락 그러나 그 높여져 가는 모습이요. 잠시 금요일장에서도 나스닥이 200 몇 포인트 올랐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국내 시장 특히나 인버스, 고버스 지수 과거 20년간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증시 체질이 완연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25년 경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여 년 하신 분들은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것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증시에 몸을 담고 참여하고 보고 느낀 사람만이 그 과정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인볼스라든지 곱볼스 해지 차원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것보다는 주식에 편안하게 파생 상품보다는 편안하게 좋은 기업 이렇게 하면서 휴대폰 약정이 바뀔 아니면 적금 우리 예전에 충분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적금이라는 걸 대단히 소중한 재산 증식으로 여겼었죠. 부동산을 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건 일부에 한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SCM 생명과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임에 저는 분명하지 않나. 현 위치는 아주 가격 메리트도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휴일 늘 건강 잃지 마시고요. 휴일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